네, 반갑습니다. 논술 전문가 김법성입니다. 논술 천재 워크북 64강 짧은 글 5번째 강의 동국대 2017년도 기출문제 모의논술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국대는 시험 시간이 100분이고요. 주어진 문제가 3문제가 출제됩니다. 앞에 가톨릭대는 동일한 3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전체 분량이 1200자였다면 동국대는 글자 분량이 좀 더 많으면서 시간은 짧죠. 그래서 조금 더 까다롭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번이 330자, 2번도 330자, 3번은 거의 한 700자 정도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한 1300자, 1400자 정도 되는 어떤 기출 문제를 내고요. 이 1300자 정도 되는 1300에서 1400자 정도 되는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주어진 시험 시간은 100분 정도 줍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좀 더 정확하게 빨리 독해하고 학교가 의도하는 바를 정확히 캐치하는 방향으로 독해하고 글을 쓰는 어떤 연습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일단 차근차근 문제를 보면서 전체 계획을 한번 세워보죠. 자, 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나의 논술 문제를 풀 때는 항상 주어진 문제를 쭉 살펴보면서 내가 시간 배분을 어떻게 해야 될까? 100분이니까요. 1번, 2번, 3번을 어느 정도 배분해야 될까를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1번 30분, 2번 30분, 그리고 3번 40분 뭐 이런 식으로 나누되 분석 15분, 쓰기 15분, 분석 15분, 쓰기 15분, 그죠? 쓰기 20분, 분석 20분 이런 식으로 나누어 두는 게 좋습니다. 조금 적어 드릴게요. 그러니까 글을 보고 글을 써야 될 때는 전체 시험 시간이 이렇게 100분이니까 100분에 해당되는 거 1번 쓸 때 15분 분석, 15분 쓰기. 물론 조금 조정은 가능합니다. 2번도 마찬가지로 15분 3번도 마찬가지로 20분 20분. 이게 지금 별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어떤 시간 배분을 여러분들이 의식적으로 하시고 의식적으로 하고 글을 써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는 게 좋겠습니다. 그럼 다 합치면 대략 한 100분 정도 되죠, 그죠? 그래서 딱 보고 답이 빨리 나올 것 같은 것들은 조금 빨리 쓰고, 그리고 조금 생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오래 해야 될 부분들은 조금 더 시간을 들여서 글을 쓰는 게 좋습니다. 자, 문제 형태를 한번 봅시다. 1번을 보면 가나에 설명된 롤스의 이론을 적용하여, 이론적 제시문이죠. 다의 소수자의 불평등이 발생하지 않아야 되는 근거. 다에서 나타나는 소수자들은 누가 있는데 롤즈의 이론에 따르면 불평등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않아야 되는 이유가 어떠한 이유 때문이다. 자, 가나다 3개 제시문인데 글자 수가 300에서 330자예요. 각각의 제시문 100자 정도 쓰더라도 그냥 칸이 다 찹니다. 학교가 의도하는 바가 정확히 있기 때문에 짧은 글을 쓸 때 중요한 중요한 개념어를 정확히 찾고 각각의 제시문들을 한 2문장 정도로 간명하게 요약 정리한 다음에 그 사이에 어떤 관계가 분명히 드러나도록 글을 쓰는 게 좋겠습니다. 자, 2번 문제 보죠. 시민불복종이 정당화되기 위한 조건이 첫째, 사회정의의 기본 원리 위반, 둘째, 기왕의 제도로서 개혁할 수 없을 때, 셋째, 폭력보다는 평화적 방법, 넷째, 부당한 법의 처벌을 감수할 때 등이라고 한다며 위 제시문의 주장은 이와 같은 조건에서 볼 때 과연 타당한지 논증하시오. 그러니까 요 논제 안에 논제가 거의 제시문이죠. 그러면 이 제시문의 어떤 내용들을 정확히 이해했는지 안 했는지를 보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지금 제시문에 나타난 어떤 상황이 여기에 들어있는 어떤 조건에 어떤 것에 부합하는지 부합하지 않는지를 보는 거네요. 그죠? 그래서 1번, 2번은 거의 텍스트 독해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한번 보죠. 정치적 올바름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이렇게 잘 들어보지 못했을 어떤 낯선 개념을 던져줬네요. 그래서 정치적 올바름이라는 걸 들어본 적 잘 없죠?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받거나 차별받는 그룹을 배제하거나 하찮은 존재로 만들거나 모욕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표현이나 행동을 피하는 것. 그래서 정치적 올바름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서 어떤 모욕적인 표현, 언사 이런 것들을 의식적으로 배제하는 걸 뜻합니다. 그래서 이 정치적 올바름이라는 개념을 잘 이해해서 가와 나의 사례 그리고 다라의 주장을 정리해서 그 주장에 근거해서
참조된 어떤 정치적 올바른 운동의 필요성에 대해서 논술하라. 가나다라마, 가나다라마. 제시문 5개예요. 그죠? 600에서 690자. 제시문은 많고 정치적 올바름의 필요성에 대해서 논술하라 했는데 분량은 그렇게 조금 짧은 편입니다. 정치적 올바름을 여러분들이 얼마나 잘 이해했는가를 물어보는 문제고, 더 나아가서 가나다라마가 어떤 식으로 정치적 올바름과 연결되어 있는지를 제시문 사이의 논리적 연관성을 보는 문제다. 그죠? 제시문이 여러 개 나올 때는 반드시 제시문 사이의 논리적 연관성을 조금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자, 더 나아가서 1번, 2번은 그죠? 30점, 30점, 2번은 40점이네요. 그래서 그 동국대 문제를 풀어보면 아이들이 1번, 2번 잘 쓰다가 3번이 시간에 쫓겨서 급하게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간 배분을 잘 하시고 3번을 먼저 이렇게 좀 완성을 하는 것도 나쁜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순서는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빨리 할 수 있는 부분은 빨리 답을 요구하는 문제는 답을 간명하게 처리를 해버리고 넘어가는 게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학의 기출문제를 보면 기출문제의 전체적인 어떤 틀을 보고 어떤 식으로 내가 써야 될지 큰 어떤 방향을 조금 설정을 해둔 다음에 글을 쓰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 문제 1번 문제를 먼저 풀어보면서 이야기를 좀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를 보시면요. 1번 보시면요. 가와 나에 설명된 롤즈의 이론을 적용해서 가나에는 롤즈의 어떤 이론이 나와 있겠네요. 이론을 어떻게 해야 돼요? 롤즈의 이론이 뭐다? 명확하게 롤즈의 이론을 개념화 하셔야 되겠습니다. 아니면 롤즈의 이론을 개념적으로 이렇게 규정을 하셔야 될 것이고, 다의 소수자들에게 불평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근거. 소수자에게 어떤 불평등이 발생한다. 그럼 불평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불평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어떤 불평등이 발생하는데 그 불평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이유나 근거를 가나에서 찾으면 무엇으로 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답을 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 가나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롤즈의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기초로 사회복지 정책의 재분배 정책을 통한 평등을 실현하는 방안으로서 정의의 원칙을 제시했다. 롤즈가 제시한 건 뭐죠? 정의의 원칙입니다. 정의의 원칙. 어떤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롤즈는 절차적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전제 조건이 뭐냐? 우리 사회가 뭔가 과정에 있어서 공정하다라고 말하는 건 뭐냐? 롤즈는 무지의 베일에 쌓여 정의의 원칙을 선택하는 원초적 입장을 설정하였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이 모두 다 어떤 대등한 사람이다. 너나 나나 다 똑같다. 너의 배경, 네가 돈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네가 지금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모른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대등한 1대1로서의 어떤 존재라고 가정을 하고 거기서부터 뭔가 출발을 해보자 라는 겁니다. 결국 무지의 베일이나 원초적 입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계급장 떼고 일단 인간 대 인간으로서 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비로소 자신의 이익을 생각하는 대신 자신이 손해보지 않을 길을 모색하게 되며 이때 사람들은 모두가 공평하게 대우받을 수 있는 것을 허용한다. 그러니까 원초적인 어떤 입장에 설 때 니나 나나 똑같아. 그냥 모두 다 빨개벗고 태어나는 어떤 나약한 한 인간일 뿐이다 라고 전제할 때 우리는 어떻게 된다? 공평한 존재로서의 어떤 전제 조건을 확립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어떤 원초적 입장을 통해서 정의가 세워지는 어떤 전제 조건을 이야기한 겁니다. 나를 보겠습니다. 롤즈의 원초적 입장의 당사자들이 사회 정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정의에 합의하게 될 것이다. 그럼 원초적 입장을 만약에 사람들이 받아들인다면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첫째, 모든 사람들은 기본적 자유에 있어서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 그러니까 부자와 빈자 상관없이 모두 다 기본적인 자유는 똑같이 가진다. 기본권이죠. 그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요거를 뭐라고 불렀냐면 평등한 자유의 원칙. 누구나 다 동일한 자유를 가지고 있다. 둘째, 사회경제적 불평등은 사회의 최소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을 보장하고 최소수혜자에게 최대의 이익을 보장한다. 이 사회적 약자에게는 먼저 뭔가 이익을 보는 것이 불평등한 것이 아니다. 즉 기본적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먹고 살기 힘든 사람에게는 먹고 살 수 있도록 마련해 주는 것이
어떤 강자를 이렇게 배격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얘기죠. 그죠? 즉, 약자를 배려하는 것은 강자의 기본적 자유를 해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불평등의 계기가 되는 지위는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에 따라 모든 사람에게 개방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약자건 강자건 뭔가 동일한 기회를 보장받아야 된다라는 얘기네요. 그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야기할 때는 뭐 이렇게 이야기하셔도 괜찮겠습니다. 평등한 자유의 원칙, 그죠? 그 다음에 차등의 원칙, 그 다음에 기회균등의 원칙, 이 세 가지의 어떤 원칙을 중요하게 언급하면서 이 세 가지의 원칙은 어디로부터 나왔나요? 어떤 원초적 입장으로부터 나왔죠. 무지의 배일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인간은 모두 태어나는 순간 동일하다는 전제 하에 반드시 어때요? 원초적 입장에서는 이게 도출될 수밖에 없다. 원초적 입장에서는 이 세 가지가 도출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보면 어때요? 다에 나타난 어떤 사회적 소수자들에게 해당되는 어떤 불평등이 이루어지지 않아야 될 근거는 아니 뭐 이 다를 읽지 않아도 불평등 소수자에게 불평등이 나타나는 이유는 그들의 기본권이 제한되고 그죠? 뭔가 먹고 살기 힘든데 최저 생활을 보장하지 못하며 공정한 기회가 제공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원초적 입장의 전제가 작동되지 않고 있다. 따라는 근거에서 소수자들에게 불평등은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나 국가나 제도가 이렇게 뭐 보완되어야 된다. 이렇게 서술을 하면 되겠네요. 그죠? 결국 이 문제는 가나에 들어있는 어떤 원초적 입장과 평등한 자유의 원칙, 차등의 원칙, 기회의 균등의 원칙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적극적으로 정확히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물어보는 문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뭔가 어마어마한 글을 써주길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텍스트 가나에 들어있는 어떤 낯선 이론을 얼마나 정확히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물어보는 논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회가 개방화, 다원화, 세계화되어감에 따라 우리 사회는 외국인 이주자, 결혼 이민자, 중국 동포, 북한 이주민 그래서 다양한 누가 등장해요? 다양한 어떤 사회적 소수자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죠? 사회적 소수자들. 자, 우리가 소수자라고 할 때 이 소수자는 무엇을 뜻하냐면 마이너리티잖아요. 숫자가 소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소수자라고 말할 때는 사회의 어떤 권위, 권력이 소수인 사람을 가리키는 겁니다. 또한 양심적, 병력 거부자, 장애인, 노약자, 종교 장애, 연령 등에 따른 사회적 소수자들이 공존하고 있고 그래서 요즘 소수자라는 말을 자주 접한다. 그래서 사회적 소수자는 성, 나이, 장애, 인종, 국적, 종교, 사상 등의 측면에서 자신들이 살고 있는 사회나 국가 사회의 지배적 가치 기준과 달리한다는 이유로 차별 대상이 되거나 불평등한 대우를 받는 사람을 일컫는다. 알겠죠? 그죠? 그러니까 사회적 소수자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숫자가 많다 적다 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여성이 사회적으로 차별받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여성도 사회적 소수자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무슨 말인지. 자, 따라서 지금 다에 나타나는 소수자들이 불평등이 발생하지 않아야 되는 근거. 그러니까 양심적 병력 거부자 뭐 아니면 이렇게 써도 되겠습니다. 성, 나이, 장애, 종교, 국적 뭐 사상 등에서 차별을 받는 것은 이 사람들이 자신이 의도적으로 선택하지 않은 것으로 차별을 받는 것이다. 즉 원초적 입장이 아니라 내가 어떤 성으로 태어나고 싶고 내가 그 나이를 먹고 싶고 내가 그 장애를 가지고 싶어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원초적 입장이 아닌 거야. 내가 의지적으로 선택할 수 없는 거잖아. 근데 그것이 차별의 대상이 되는 건 불합리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원초적 입장, 모두가 동일하다라는 전제 하에서 보면 평등한 어떤 자유의 원칙이 기본적 자유가 지켜지지 않았고 이것으로 인해서 국가나 사회에서 차별을 받는다면 사회적 약자로서 먹고 살기 힘들기 때문에 어떤 차등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았고 사회적 차별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은 공정한 어떤 기회 또한 보장되지 못한다는 점에서 기회균등 원칙에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소수자에게 불평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정의로운 논리는 정의의
원칙을 세웠죠. 정의로운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롤즈가 말하는 원초적 입장에 근거한 평등한 자유 원칙, 차등의 원칙, 기회균등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뭐 이런 형태의 논의가 되면 크게 무리가 없겠습니다. 알겠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은 대학이 뭘 보는 거라고요? 제시문에 들어있는 어떤 중요한 개념을 여러분들이 정확히 이해할 수 있나 없나를 보는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2017년도 모의 문제인데요. 학교가 발표한 어떤 해설을 보면, 뭐 제시문 해설을 보면 제시문을 제가 설명한 걸 간략하게 정리를 해 두었고요. 학교가 발표한 답을 한번 보겠습니다. 나 자신을 포함하여 사람은 누구나 상황과 여건에 따라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소수자가 되어 차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성, 연령, 어떤 국적, 인종은 내 의지에 따라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태어나서 어쩔 수 없이 내가 가질 수밖에 없는 요소야. 그걸로 차별한다라는 것은 뭐 원초적 입장을 고려하지 않는 거예요. 인간은 누구나 대등하다라는 전제를 배격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의 원초적 입장에서 보면 소수자들도 부당한 차별 없이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어야 된다. 그죠? 나의 평등한 자유의 원칙에 따라 소수자에게도 누구나 소중한 기본적 가치를 공정하게 부여해야 하고, 기회균등의 원칙에 따라 직책과 지위 등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균등하게 개방되어야 하고, 소수자는 사회의 최소 수혜자일 가능성이 높은 집단이므로 자원을 차등적으로 배분하여 평등한 입장에서 출발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정의의 원칙에 합당한다. 결국에는 사회적 소수자 가 있고, 이 소수자를 원초적 입장으로 대하는 게 필요하고, 이 세 가지 원칙에 따를 때 뭐 정의의 원칙이 실현된다. 요것이 중요한 어떤 논리의 흐름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요것들을 지켜주셔야 아마 대학이 원하는 어떤 답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은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복잡하게 많은 걸 쓰려고 하지 말고 중요한 개념들을 절대 놓치지 않고 주어진 분량 안에 다 말이 되도록 연결해서 쓰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 그래서 개념적으로 딱 정확하게 써야 될 것들을 찾아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동국대 2017 모의 1번 문제 설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논법.com으로 질문 주시고요. 1661-5143으로 전화 주시면 제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논술천재 워크북 짧은 글 5번째 강의 동국대 1번 문제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